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끝난 뒤 역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벤나이스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2학교 학생이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즉각 학생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산타나 경찰은 마터데이 고등학교를 위협했던 전 직원을 검거하고 폐쇄했던 학교는 다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4,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00명대를 넘어서 502명을 기록했습니다. 파이자가 5살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살 미만 백신 접종을 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6월 7일 예비선거에 11명의 한인 후보가 남가주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남가주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22.1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달러 20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LA 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가 120만 명 이상을 기록해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LA시에서는 맨솔 같은 각종 향이 첨가되어 있는 가양 담배 판매가 전격 금지됩니다. JP 모건 체이스를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 CEO가 경제 허리케인이 곧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로켓 시스템 같은 추가 무기 지원을 공식화한 가운데 독일과 영국, 스웨덴도 이 현대식 방공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의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과 기초단체장 60% 이상을 차지하며 완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압승했던 4년 전 결과를 뒤집으며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교체했습니다. 이 초접전을 벌였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막판 역전승했고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초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도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선거 압승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층 출구조사 분석 결과 3명 가운데 2명은 이번 선거에서 지난 정권의 평가를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지 정당에 대한 성별 쏠림 현상은 대선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과의 A매치 경기에서 1대5로 완패하면서 수준차를 확인했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3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벤나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고등학생이 충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경 13,000 옥스나드 스트리트 벤나이스 위치한 율리시스 그랜트 고등학교에서 10학년 학생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 곧바로 아이들을 모두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4명이 타고 있던 녹색 구형 모델 혼다 어코드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이 구형 모델인 혼다 어코드, 녹색 혼다 어코드에 타고 있던 용의자들이 학교 앞을 나가던 10학년 학생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있는 캐년 하이스쿨에서는 어제 화장실 변기 부근에서 범죄 위험 낙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범죄 위험 낙서는 한 학생에 의해서 발견됐고 즉각 교사에게 알려져서 학교도 알게 됐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낙서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학교 폐쇄 조치를 결정했으며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역시 범죄 위험 낙서에 대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교장은 학부모 학생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오늘 6월 2일도 계속 학교는 폐쇄된다고 알렸습니다. 학교 측과 경찰은 함께 낙서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경찰이 학교 캠퍼스 안에는 물론이고 인근 커뮤니티까지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날로 파이널 이그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두 집에서 오늘 온라인 방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 역시 모두 취소돼 캠퍼스 안에서는 오늘 하루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졸업식 예행 연습과 또 졸업식 당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낙서에 담긴 범죄 위험 내용이 무엇인지 학교 측과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 위협이 발견됐다고 폐쇄됐던 산타애나의 마터데이 고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오늘부터 오픈했습니다. 이 학교에 위협을 가한 사람은 고등학교 전 직원으로 드러났다고 산타애나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고등학교 전 직원이 위협을 가한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직원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수사당국 절차에 따라 해결됨에 따라 오늘 학교가 다시 오픈해 운동과 상담, 수업, 활동을 모두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 어제 오후 5시경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4명이 사망했습니다. 털사 경찰에 따르면 총격이 발생한 곳은 털사의 세인트 프랜시스 의료법인의 나털리 메디칼 빌딩으로 사망자 가운데는 범행 용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격 용의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털사 경찰은 현재 경찰관들이 추가적인 위협이 있는지 점검하며 모든 병실을 수색하고 있다면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어쩌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빌딩 2층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세인트 프랜시스 의료법인은 총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제 오후 병원을 봉쇄했으며 사건이 벌어진 네털리 빌딩은 외래 환자 수술센터와 유방의료센터가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는 또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요원도 출동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올리언즈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을 마친 뒤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대학 캠퍼스 한 주차장에서 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캠퍼스 한 주차장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2명과 고령의 여성 1명 등 3명이 총에 맞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여성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이들이 무기를 꺼내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총격범을 즉각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미국의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의 지휘 책임자가 그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나중에 말하겠다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총격 사건 현장 지휘자였던 피드로 아리돈도 유벨디 교육부 경찰서장과 인터뷰했지만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리돈도 서장은 자신이 총격범이 은신한 교실에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책임자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정보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 유족들을 존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다시금 지금이 바로 유족들에게 설명할 기회라면서 답변을 촉구하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지만 언제든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이 끝나면 틀림없이 대답하겠다라며 즉답을 또 피했습니다. 1999년도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이후 수립된 미국 경찰의 정책에 따르면 총기 난사 상황에서는 경찰이 가능한 한 빨리 총격범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이번 텍사스 총격 사건 당시에 총격 현장에 처음으로 경찰이 도착한 것은 총격이 시작된 지 2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무렵에는 19명의 경찰관이 학교의 복도에 도착해 있었지만 이들은 총격범이 숨어있는 잠겨있는 교실로 진입해서 총격범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경순찰대 전술부대가 열쇠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총격범을 사살한 것은 총격이 시작된 지 무려 80분이 지난 뒤였고 이 80분 동안 경찰이 왜 대기만 하고 있었는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로 흑인 10명을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이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법원 대배심은 페이튼 젠드런에 대해서 국내 테러와 증오 범죄 살인 등 2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젠드런은 사건 직후 기소된 1급 살인 혐의와 함께 기소 여부 인정 절차를 오늘 밟게 됩니다. 앞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젠드런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다행히 목숨을 건진 3명을 살해하려 했던 살인 미수와 함께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한 혐의 등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난 4월 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크게 다친 여성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사는 일레네 스튜어는 총기 제조사 오스트라의 글로크와 이 회사의 뉴욕 법인을 상대로 며칠 전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기 제조사들은 2005년부터 시행된 연방 법률 때문에 자사 제품의 불법 사용에 따른 책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뉴욕주 법률은 총기 판촉과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서 총기 사건 피해자들이 총기 제조 회사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스튜어는 총격 사건 당시 총알이 엉덩이를 관통해 척추 일부가 부서졌고 인공항문 수술을 받아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6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갑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곳도 있고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에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4, 5도가량 떨어져서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고 토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59도, 해안 지역은 69도, 5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4도, 낮 최고 기온은 9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는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부터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 자원국 수자원국이 주 1회 실외 급수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례 없는 고강도 절수령이 시작됐습니다. 이 주 1회, 주 2회 이렇게 매번 보도할 때마다 달라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LA시는 주 2회, 그 외에 LA 카운티는 주 1회 실외 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의 급수 제한 명령으로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약 600만 명의 주민이 실외 급수 제한 영향을 받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급수 제한을 시행하면서 잔디 교체를 위한 터프 교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0 스퀘어피트 잔디밭에 스퀘어피트당 $2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수자원국에 따르면 물 수급 상황이 심각해 잔디를 제거하고 토종 식물을 심는 기한을 연장했다며 이전 90일 이내 작업을 완료해야 했지만 잔디 제거를 신청한 경우 6개월, 신규 신청자들은 최대 1년까지 마감일을 연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국은 잔디 대용으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식물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LA시에서 맨솔 같은 각종 향이 첨가된 가양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LA시의회는 어제 내년 1월 1일부터 LA시에서 맨솔 담배를 포함해 모든 가양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LA 시내 4,500여 개에 달하는 담배 판매업소들은 가양 담배, 가양 시가류, 그리고 가양 후카 담배 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단 후카 라운지 같은 기존 영업업소들의 경우에는 이번 판매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1세 이상 성인이 가양 담배를 소지하거나 피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21세 성인이 타주에서 또는 우편을 통해 가양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일일이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고려됐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에너지 많이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요새 곳곳 주택의 지붕 위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기요금도 줄이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도 일조한다는 여러 가지 환경보호를 지키는 좋은 의미도 있죠. 캘리포니아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목적으로 청정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이 태양광. 그런데 여기에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큽니다. 태양광 전력 생산 및 소비량을 기반으로 연간 최대 $60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솔라 패널로 생산한 전력을 덜 소비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희한한 구조로 이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해 얻는 크레딧도 80%나 삭감됩니다. 즉 킬로와트 시 25센트씩 받던 게 5센트로 대폭 축소되는 겁니다. 태양광세 도입과 크레딧 삭감은 환경보호와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태양광 패널 사용자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처사란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빨래를 건조기에 말리지 않고 바람에 말렸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솔라패널 사용자들은 전력 그리드 유지 및 보수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태양광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비용이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서 태양광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더 거셉니다.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이 최근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정부를 비롯한 로컬 당국의 고위직 자리를 두고 여러 후보들의 결론은 6월 7일 예비선거가 일주일째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11월에 진행되는 결선에 출마하는 최종 후보 2명을 결정짓는 선거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예비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대표적인 한인 후보로는 연방하원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과 영김 가주 연방하원의원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지역구가 변경되어 영김 의원은 가주 40지구에서 미셸 박스틸은 가주 45지구에서 변경돼 새로운 지역구에서 연방하원의원직에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입니다. 한인 후세들의 미래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매우 소중합니다. 아직 우편 투표를 안 하신 한인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일까지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김 연방하원의원입니다. 꼭 투표하셔야만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년 동안의 최고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또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가주 유류세와 증가하는 범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두 후보 말고도 연방하원의원직에는 LA 한인타운에 관할하는 가주 34지구에 데이빗 김 변호사가 출마해 현직인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과 겨룹니다. 데이빗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해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과 한 차례 겨룬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주 하원의원직에는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이 73지구에서 4선에 출마했으며 40지구에는 애니조 후보, 그리고 67지구에는 유수연 ABC 통합교육부 교육위원장이 출마했습니다. LA시 검사장에 리처드 김 LA시 검사가 출마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 측은 우편 투표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 후 우편함에 반송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6월 4일부터 열리는 투표센터에서 드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6월 7일 예비선거 당일에 오픈되는 투표센터에서도 우편 투표용지를 드랍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의 경우 6월 4일부터 오픈되는 투표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인 7일에는 타운 내 인근 모든 투표센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일단 우편 투표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4%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이 LA 카운티 그리고 한인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율 10% 정도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번 데이터는 한인 유권자들의 예비선거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출마한 한인 후보가 많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우편 투표 적극 참여하셔도 되고 우편 투표하신 거는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LA시의회가 어제 저렴한 하우징 유닛 승인의 프로센스 단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하우징 유닛 증축을 보다 쉽게 만들도록 수익 조닝 코드를 약간 변경한 내용이었습니다. LA시의 경우 50개 이상의 유닛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면 시의회에서 검토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검토 의무화 대상이 제외되면서 보다 많은 유닛 증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이 학생들 여름방학을 맞아서 디즈니랜드가 썸머 티켓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일단 연간 회원권 판매를 당장 일단은 중단한 바 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썸머 티켓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디즈니랜드 티켓 가격이 웬만해야죠. 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즈니랜드 파크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 티켓을 1인당 하루 기준 83달러에 판매라는 것입니다. 하루 기준이고요. 하루치는 살 수 없고 3일 티켓 249달러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 3일 티켓은 249달러, 주말의 경우 티켓 가격은 299달러입니다.
하루에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파크 호퍼 티켓은 1인당 $60씩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티켓 구매는 디즈니랜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리콜된 딸기와 관련해 발생한 집단 A형 간염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어제자 LA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딸기와 관련해 모두 17건의 A형 간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건은 미네소타와 노스다코타 지역이었습니다. FDA는 질병통제방센터 CDC와 캐나다 보건당국과 함께 올해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요 마트에서 유통된 프레쉬 캠포 HEB 브랜드의 유기농 딸기가 A형 간염을 유발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FDA에 따르면 리콜될 딸기는 이 알디, 크로거, 트레이더조, 월마트, 세이프웨이,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그리고 윙코푸드 소매점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이 기간에 판매된 딸기 유통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당시의 제품을 구매해서 냉동 보관한 소비자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딸기들을 사서 먹은 소비자들 중에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들 브랜드의 딸기를 새로 구입하지 말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걸리게 됩니다. 감염된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이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이 있습니다. 미국 내 노년층이 지난 한 해에만 9만 2천여 명이 각종 사기 행각으로 17억 달러나 재정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무려 74%가 급증한 것이어서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면서 돈을 사취하는 노년층 상대 사기 행위가 심각해진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FBI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미국 내에서 노년층 9만 2천 명이 17억 달러 사치를 당했고 이 같은 피해는 2020년보다 74%가 급증한 것이라고 FBI는 분석했습니다. FBI는 노년층 상대 사기범들은 대부분 주범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지인도 지휘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공모자, 돈 심부름꾼을 두는 행태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사기 행각을 신고하거나 체포되는 사기범들은 많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노년층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노인 대상의 오프라인 강좌 프로그램 인기가 최근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립돼서 힘들었던 한인 시니어들이 오프라인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와 LA 한국교육원 등이 시니어 대상의 오프라인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센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보다 고립과 외로움이 노인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면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수강생들은 대면 수업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LA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도 성인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강좌로 전환한 올해 상반기부터 수강생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이자가 5세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5세 미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연령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도 접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는 일단은 미지수입니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8%만이 백신을 맞추겠다라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카이저 측에 의해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파이자는 영유아에게도 백신의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모더나도 6개월에서 6세 미만 사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환자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올여름에 대유행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LA타임즈는 어제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창궐 이후 세 번째 여름철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의료 시스템은 몇 주 안에 병원 입원 환자 감당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재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빠르지만 중증 환자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자가 증가했고 또 치료제 처방과 함께 자연 면역체계 강화 등이 중증 환자 비율이 낮아진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LA타임즈는 코로나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만큼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1,000건이 줄어 2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4,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비어있는 일자리 수가 실업자 2배 이를 정도로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도 거의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 금리 인상에 나서고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등 통화 긴축에 고삐를 죄고 있어서 향후 노동 수요가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하루 만에 2.1센트 뛰어서 갤런당 $6 22.1센트입니다. 이로써 8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엿새 연속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2.1센트 급등해서 갤런당 $6 20센트 기록했고 7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역시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엿새째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편 전국적인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 4.9센트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 4.4센트가 더 올라 갤런당 $4 71.5센트 기록 중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분을 메울 추가 증산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오펙 소식통들은 하루에 100만 배럴 상당의 러시아 생산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한 증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는 화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제너럴모터스 GM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결함으로 대량 리콜을 실시한 쉐볼레 볼트 전기차 가격을 미국 내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GM은 볼트 전기차의 최저 사양 기준 가격을 종전보다 $5,900, 즉 18.2%가 낮은 $26,595로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닛산 리프의 $27,400를 제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책정입니다. 구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작년 직원 연봉 중간값이 $30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53개 기업 중 278곳의 연봉 중간값이 작년에 상승했고 이렇게 구글과 이 페이스북의 중간 연봉 가격은 $30만 달러에 육박한 것입니다. 29만 5,88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봉 상승은 지난해 IT 분야에서 구인난이 극심했던 탓에 우수 직원 이탈 차단과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빅테크가 임금 인상폭을 상당히 높였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현지에서
모두 8,100명을 직고용하고 평균 5만 800달러의 연봉을 지급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제2공장 조지아주 서베나 공장은 근로자 평균 시급이 28달러 또는 평균 연봉 5만 800달러를 약속했고 생산직 수당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수는 미국 내 현대차 그룹 공장과 또 미국 전기차 업계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의 한국 대표팀과 브라질 축구 대표팀 간의 A매치 경기 있었습니다. 경기력 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예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는 좀 했었는데 1대5로 완패했습니다. Y10입니다. 벤투호는 브라질의 전방위 압박에 좀처럼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프리킥,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조직력도 불안했습니다. 공간이 열리자 브라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히살리숑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우리 대표팀도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 반격했지만 번번이 수비에게 그리고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전반 31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가 브라질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동점의 기쁨도 잠시.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내줬고 네이마르가 가볍게 차넣으며 브라질이 다시 앞서갑니다. 네이마르는 후반전에도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며 PK로만 2골을 기록했습니다. 벤투호는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달고 황인범에게 완벽한 골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황인범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고 손흥민 존에서 때린 손흥민의 왼발 슈팅도 골키퍼에게 막히며 끝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질은 후반전 비니시우스와 파비뉴, 제주스 등을 교체에 투입하면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쿠티뉴가 후반 35분에 추가골을, 제주스가 후반 추가 시간에 화려한 개인기로 5번째 골을 넣으며 5대1로 이겼습니다. 저희가 5골을 먹었지만 대부분의 저희 실수들로 골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도 저희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찬스들을 좀 만들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던 거는 어디까지나 조금이나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벤투호는 이제 대전으로 이동해 오는 6일 칠레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축구대표팀은 전쟁의 참화 속 시름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서 3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거뒀고 이제 월드컵 본선행까지 1승만 남았습니다. KBS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온몸에 두르고 입장한 선수들은 관중들과 함께 힘차게 국가를 부르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선제골은 우크라이나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33분 야르몰렌코가 절묘한 로빙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야렘 축구는 추가골을 터뜨리고 관중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진첸코의 패스를 받은 도부비크가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결승에 오른 우크라이나는 오는 6일 웨일스를 이기면 카타르행 티켓을 따냅니다. 29년 만에 부활한 유럽과 남미의 대륙 챔피언 간 맞대결. 리오넬 메시의 크로스를 받은 마르티네스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를 절묘하게 벗겨내는 메시의 개인기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다시 한번 디발라의 쐐기골을 도와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대표팀 동료들의 행가래를 받은 메시는 경기 MVP에 뽑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NBA 파이널 보스턴 셀틱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NBA 파이널 1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ABC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승률이 조금 높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홈구장 이점을 갖게 됩니다. 올해의 수비수로 뽑힌 보스턴 셀틱스의 마커스 스마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주포 스테판 커리도 잘 막아낼 수 있을까 또 관전 포인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각각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를 제패한 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최후의 승자를 놓고 이제 마지막
7전 4선승제의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정규 시즌 1위 피닉스 선즈를 꺾고 올라온 댈러스 매버릭스를 꺾고 파이널 진출을 일찌감치 매듭을 지었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정규 시즌 동부 1위 마이애미 히트와 7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고 마지막 7차전에서도 100대 96으로 신승하면서 힘들게 파이널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두 팀은 플레이오프 내내 튼튼한 조직력, 유기적인 협력 수비를 자랑하는 유사한 색깔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NBA 파이널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어디가 우세라고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3점 슛 무시할 수 없죠. 에이스 스테판 커리와 슈터 클레이 탐슨 그리고 신성 조던 폴 등 가드라인의 공격력이 돋보인다면 스마트를 위시해 데릭 화이트와 제일런 브라운의 보스턴 가드진 수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최고의 공격력과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 그리고 보스턴의 스마트, 마커스 스마트 두 선수의 1대1 맞대결이 상당히 주목되는 NBA 파이널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어제 시카고 와이삭스와의 홈 경기에서 5대3으로 앞서던 5회에 아쉽게 조기 강판됐습니다. 4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공은 58개만 던졌는데 고질적인 팔뚝 이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YTN입니다. 류현진은 1회 선두 타자에게 홈런을 내주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구속이 눈에 띄게 떨어져 최고 구속은 144km를 넘지 않았고 평균 구속도 평소보다 3km 정도 느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커브와 체인지업으로 추가 실점을 막으면서 아웃 카운트를 늘려가던 류현진은 4회 다시 투런 홈런을 내줬습니다. 4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4피안타 3실점. 하지만 투구수는 58개에 불과하고 경기도 5대3으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몬토요 감독은 5회 류현진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을 눈앞에 두고 이례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자 구단은 경기 중에 공식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의 교체가 팔뚝 이상 때문이었다고 즉각 공개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등판을 강행한 데 대해 후회한다고 말한 류현진은 곧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활에 한 달이 걸렸던 지난 4월 부상 부위와 같은 곳이어서 감독도 부상 치료가 다시 장기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결과 속에서도 류현진은 빅리그 진출 10번째 시즌 만에 통산 1000이닝 투구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 기록 달성입니다. 홈런 3개를 쏘아 올린 토론토는 7대3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신바람 나는 7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